컷입니다. 소영에게로 시작한 편지엔 최 회장이 SK텔레콤 사회이사들과 특별 면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부 교수 출신 SK텔레콤 이사들은 참여연대 등과 가깝고 SK텔레콤의 독립을 외치는 세력이다라면서도 다행히 나를 위로하고 앞으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SK그룹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펼쳤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주식 매수로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사회이사들과의 내밀한 이야기를 노 관장과 공유한 겁니다. 노 관장은 남편은 SK텔레콤 경영권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경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이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게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옥중서신 내용을 법원을 통해 알았다면서 노 관장으로부터 경영 조언을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전이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최종현 선대회장의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7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리박스쿨 직원 1명과 댓글 작성에 가담한 6명을 추가 입건했고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인 상호 관세율을 정해서 통보 사안을 보낸 20여 개 나라 중 상당수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20%가 넘는 고일 관세 통보에 동남아 국가들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낸 베트남. 지난 4월 처음 통보받았던 상호 관세율 46%를 20%로 낮췄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일 낮은 관세율을 받다 보니까 베트남에 아무래도 생산 활동이 더 많이 재개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20% 관세만으로도 베트남의 대미 수출 4분의 1이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율 0%로 시장도 개방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세 서한을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관세율 36%를 통보받은 태국, 5년 안에 대미 흑자를 70% 줄여보겠다는 당근을 내밀었습니다. แล้วก็ในข้อความก็จะมีบอกว่าให้เราเร่งคุยซะให้ก่อนวันที่1 สิงหาคมให้ได้. 관세율 32%의 인도네시아도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필리핀은 부랴부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40%의 상호 관세를 통보받은 라오스와 미얀마입니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들로 정치, 경제적 혼란도 계속되고 있어 미국과의 제대로 된 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서 관세 관련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러시아가 주말에도 대대적인 드론 공습을 퍼부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와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폭격을 맞은 집들은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거리 곳곳에 있는 차량들이 처참하게 불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밤새 6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І вирвало двері, колонку, вікна, і все побомбило. То вже другий раз. Там того разу теж вікно було вирвало, там того боку.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2개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틈을 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관련 다층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ближаємо домовленість. І це буде багаторівнева домовленість щодо нових систем Петріот та ракет до них.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기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지불할 거라며 미사일 공급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전 논의에는 아랑곳 않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며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독일은 난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이민자 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미쳐서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보수 연정은 난민의 문턱을 올리고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이웃 국가와 갈등도 빚고 있는데요. 달라진 독일 모습을 송영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잇는 다리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두 나라 관문에서 동시에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었지만 난민을 통제하겠다며 독일이 먼저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보수 연정 메르츠 내각이 지난 5월 출범한 뒤 일어난 변화입니다. Muss mit Ausweis, Pass, Reisepass auch dabei. Ohne das geht nicht. Manchmal ich gehe zweimal, dreimal pro Tag oder pro Woche. Jetzt ich kann nicht einmal pro Woche einfach. 난민들은 적법한 서류가 없으면 독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웃 폴란드는 난민들을 떠넘기지 말라며 최근 맞대응 검문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들이 가장 많이 찾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잔혹한 범죄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난민 포용책을 폐기했습니다. 높아진 독일 진입 장벽에 난민 신청자도 1년 새 크게 줄어 공간이 부족했던 난민 시설에도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Şimdi bekliyorum ki acaba biz oturum alacak mıyız, almayacak mıyız? Acaba geri bizi gönderiyorlar. İşte bu stres sıkıntılarımız var. 독일엔 현재 35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사회에선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퍼지면서 통합과 공존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갈등과 반목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삶을 희생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은 돌봄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따뜻한 위로와 유머로 풀어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괜찮아? 뜨거워? 아이. 지체 장애를 가진 17살 아들의 목욕을 도와줘야 하는 아버지 제이크. 이거 말고 영상 통화도 된다. 총망받던 작가였던 제이크는 아들 조이를 보살피기 위해 일까지 포기했지만 돌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에게 찾아온 불치병. 서로를 위로하던 모든 관계는 점점 고통으로 바뀝니다. 인간으로서 돌봄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사회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화두를 던지는. 그러나 연극은 장애아 가정의 참혹한 사회 현실을 눈물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함으로 위로해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지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이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고 또 사랑과 희생의 경계는 어디인지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외면했던 이 질문들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연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나이는 완벽한 존재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2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비트코인이 아시아 세션에서 개당 12만 1,207.55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등 3개 가상화폐 법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코스피 시장 3,200선을 상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낙폭을 줄여냈지만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26포인트 상승한 3,202.03에 코스닥은 1.1포인트 내린 799.37에 마감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심화에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선반영 영향 등에 상승했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보험주 급등했고 금융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주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에 한국 화장품 20%대 급등하는 등 화장품과 엔터주도 흐름 좋았던 반면 인터넷과 헬스케어, 게임과 2차 전지주 부진한 흐름을 카카오페이와 한미반도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어젠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현재 더위는 주춤합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겠습니다. 벼락과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질 텐데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해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1도, 전주가 21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가 28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이번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순식간에 덮쳐오는 산사태. 극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주지가 산과 가깝다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만약을 대비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대피명령 발령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만약 대피가 힘든 경우라면 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저속 운행하고 고압전선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산사태,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